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핫라인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청년 고용이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취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창업 쪽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들도 사실 많아지고 있는데요. 취업이 어려운데 창업이라고 쉬울까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만큼 꼼꼼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창업을 위한 조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곳입니다. 동국대 창업원 창업교육센터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한 분 한 분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창업원 창업교육센터에서 창업 정규 교과 그리고 비교과 교육, 글로벌 창업가 육성 프로그램, 그다음에 학사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안명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명선 담당자님.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음을 잇는 따뜻한 이동, 고요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코엑터스의 송민표라고 합니다. 네, 고요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코엑터스의 송민표 대표님이신데 동국대학교하고는 어떤 인연으로 그러면 오늘 참여해 주셨을까요? 제가 동국대학교 출신이라 나오게 출신이고 되었습니다. 창업을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혹시 연관이 있으신 거예요? 네, 제가 동국대학교 재학 당시에 네. 창업교육원 통해가지고 여러 창업 지원들을 받으면서 창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엑터스 대표님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네네. 이 창업 또한 창업원의 네, 맞습니다. 지원으로. 그렇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취업을 잘하는 게 더 좋다, 안정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고 그런 분위기가 참 많았는데 담당자님이 이제 대학에서 현장에 계시니까 분위기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취업이 진짜 어려운 거는 뭐 뉴스를 통해서 워낙 하루하루 듣고 있고요. 분위기가 실제로 어떻습니까? 제가 이 업무를 처음 담당했을 네. 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게 창업에 대한 여기가 많이 뜨겁지는 않았었고요. 이제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창업에 도전하는 학생들도 적기도 했었고, 네. 이제 소수의 학생들이 이제 교육이나 지원 프로그램을 혜택을 받는 그런 형식이었었는데 그러다 이제 정부 창업에 대한 정책이나 뭐 지원 사업들이 생기면서 저희 이제 창업을 도전하는 학생들도 점점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업에 대한 인식도 학생들의 이제 창업에 대한 인식도 네. 또 하나의 진로라고 생각하는 어. 학생들도 많아졌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창업 붐이 일어났고 그거에 발맞춰서 저희 학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창업 관련 학사 제도를 개편을 하면서 지금의 창업 생태계가 조성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창업도 또 하나의 진로다라는 말씀이 좀 인상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느 기업에 꼭 취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만 하나만 바라보는데 창업도 하나의 기회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또 그걸 위해서 지원을 이제 해주시는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데 창업원입니다. 동국대 창업원 창업교육센터. 일단 어떤 곳인지 또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신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저희 창업원을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네. 저희 창업원 같은 경우에는 창업교육센터, 창업진흥센터, 그리고 서울창업보육센터, 그리고 BMC 창업보육센터 총 4개의 센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동국대학교 학생 및 일반인 창업을 지원을 통해서 우수한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각 센터에 대한 지원 대상을 학생과 일반인으로 구분을 했을 때 저희는 이제 학생 창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창업교육센터의 업무는 총 6가지라고 크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첫 번째로 창업 정규 교과목 개발 및 운영, 그다음에 두 번째로 창업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리고 세 번째로 창업 동아리 발굴 및 육성, 네 번째로는 창업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다음 5번째로 글로벌 창업가 육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마지막 6번째로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관리 및 운영,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에서는 창업 휴학과 창업 대체학점 인정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6가지 업무로 크게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가 창업 정규 교과 개설 및 운영이었어요. 네. 정규 교과라고 한다면 대학교에서 정규 교과 그럼 학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창업 정규 교과라고 있는데 네. 창업 관련된 이제 지식을 습득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학점을 부여받는 그런 정규 강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77개의 강좌를 운영을 했고 그 강좌를 통해서 5,100여 명의 학생이 수강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도 몇 가지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자면은 창업 비교과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비교과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학점을 부여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관심 있는 교육들을 수강하는 특강 형태의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창업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 창업 기업들을 발굴 및 육성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아이템 개발비라든지 공간 지원 그리고 각종 외부 지원 사업들을 연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네. 소개해드리자면요. 창업 문화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디데이라고 명칭을 부르고 있고요. 저희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날을 창업의 날로 지정을 해서 이날 이제 학생 창업 기업 간의 네트워킹이라든지 외부 지원 사업 소개 같이 이런 이제 창업의 날로 지정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일단 제 눈에 띄는 거는 아이템 개발비도 네. 지원을 해주시고 일단 학생들이 사실 돈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네.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제 비용이 부족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지원을 해주시고 공간이라든지 외부 사업하고 좀 연계를 해주는 그런 지원 사업도 연계를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앞서서 글로벌 창업과 육성 프로그램 이것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 타겟이 그러니까 이제 국내는 좁다. 글로벌 창업이 타겟입니까? 목표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글로벌 창업과 육성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학생이 개발한 이제 창업 아이템이나 서비스 같은 거를 저희가 이제 해외 시장 개척에 대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발한 프로그램이고요.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맞춤형 멘토링, 그다음에 해외 창업 경진 대회나 해외 창업 전시회 등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자기주도형으로 저희가 이제 해외 시장을 탐방해보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그리고 이 부분도 있었어요. 창업 휴학도 제 기억에 네. 있었고 대체 학점 네. 이것도 앞서 말씀해 주신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창업 친화적인 학교다. 진짜 네, 이런 네. 인상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을 했다. 네. 그러면은 학교를 안 나와도 학점을 인정을 해주고 네. 휴학도 인정을 해주고 그런 거예요? 네, 지금 쉽게 말하면? 창업 친화적 학사 제도 중에서 네. 이제 창업 휴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 휴학과는 좀 별개로 2년에 저희가 이제 창업을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제도고요. 네. 창업 대체 학점 인정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창업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학점을 부여하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제도를 이용하셔서 창업에 성공을 했다라는 대표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이제 좀 그 이야기를 스토리를 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동국대학교 학생이셨던 거고요. 네, 졸업을 맞습니다. 하셨던 거고 네. 창업원에서 지원을 받으셨던 거고요. 네. 그렇죠. 그럼 어떤 제도를 구체적으로 활용하신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창업과 육성 사업을 통해 아까 말씀해 가지고 주셨던, 네. 태국하고 독일에서 네. 국제 발명 대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입상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제 국내에서도 그런 레퍼런스들이 좀 잘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크게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럼 대표님도 휴학을 하시고 창업을 하셨던 겁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 휴학 제도나 대체 학점 제도는 아쉽게도 이용하지 못했었어요. 네. 그래요. 그럼 주변의 친구들은 어땠어요? 동국대학교? 주변에서 이제 같이 창업한 친구들은 아무래도 그런 대체 휴학 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했던 걸로 저는 아무래도 기억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있으면 네, 그렇죠. 맞습니다. 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그렇군요. 스토리 조금 이따 아껴뒀다가 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동국대학교 창업원 창업교육센터만의 또 장점, 차이점, 좀 특출난 점 자랑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차이점이나 강점이 네. 있을 수 있겠지만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자면 네. 네, 첫 번째로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이제 TF 조직이 아닌 정규 조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학생 창업을 저희가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어서요. 학생들이 보다 쉽게 정보나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창업 교육부터 지원 그리고 학사 제도까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창업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창업 아이템에 대한 개발을 마치고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를 위해서 창업 동아리의 지원을 받고 창업 휴학을나 아니면 창업 대체 학점제를 이용해서 창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졸업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창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BI라든지 아니면 외부 사업들로 연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대학교를 이야기할 때 취업률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창업률이라는 걸 저는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창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걸 보니까 학생들에게 어떤 학생은 난 취업 안 하고 창업해볼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래? 우리 학교가 전적으로 팍팍 밀어줄게 뭐 이런 든든한 마음이 좀 들 것 같아서 학생들에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창업원이 생긴 지가 오래됐나요? 역사가 어떻게 돼요? 일단 저희 이제 센터별로 좀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저희 대학의 창업 보육센터가 1999년도에 먼저 설립이 됐었고요. 그리고 링크 사업이라는 이제 교육부의 사업을 통해서 창업 교육센터가 설립이 되었고, 네. 그다음에 창업 선도대학 육선 사업에서 이제 창업 지원단이 설립이 돼서 각각 2012년도와 11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현재 창업원의 전신이 창업 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TF 조직으로 구성이 되다가 2019년도에 정규 조직으로 승격이 되면서 지금 현재 창업원이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뭐 창업 보육센터가 99년도부터면 꽤 역사가 그래도 오래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창업도 하나의 진로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많은 대학생들에게 꼼꼼하게 준비가 필요한 창업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창업 지원 프로그램 같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각 지자체별로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주도 소식 전해드릴게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부터 네오플 제주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료생 26명 중 21명이 네오플에 정규직 및 인턴으로 채용됐다고 하네요. 현재 인턴으로 근무하는 수료생도 3개월 근무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 정규직 채용 인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오플 제주 아카데미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오플 제주 아카데미는 제주도 제주테크노파크 주식회사 네오플이 협력해 2D 그래픽 과정, 프로그래밍 과정 등 총 2개의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취업과 직접 연계된 실무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지역과 학력에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프로그램은 제주에서만 수강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제주도 거주 구직 청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겠죠? 지난해에는 총 30명 선발에 346명이 신청해 11.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등 청년들에게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올해는 어떨까요? 2021년 네오플 제주 아카데미 교육 모집 계획은 올해 4월경 발표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네오플 제주 아카데미 이외에도 제주 청년 일성장 프로그램 등 올해에도 청년 인재 양성 분야 17개 사업에 총 35억여 원을 투입해 다양한 역량을 갖춘 청년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하니 제주도 거주 청년분들이라면 다양한 인재 양성 지원 프로그램 놓치지 말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일자리 한라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학생들 정말 취업률만 얘기하고 신경 쓰기 쉬운데 창업에 도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창업 지원 프로그램 뭐가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교육 프로그램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창업을 위해서도 진짜 교육이 중요할 텐데 이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교육 프로그램은 저희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져 있고요. 네. 첫 번째로 창업 정규 강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생과 대학원생 대상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네. 기초, 기본, 심화, 실전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단계별 수준에 맞춰서 수강을 이제 유도를 하고 있고요. 네. 교육 과정 설계를 통해 가지고 대표적으로 저희 이제 기초 단계의 경우에는 신입생이라면 꼭 수강을 해야 되는 공통 교양 과목이 있는데 네. 이 교양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7년도에 최초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자체 컨텐츠로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68개의 강좌 12,000명의 학생들이 수강을 했었고요. 네. 이외에도 저희가 기업가정신과 혁신이라든지 소셜 벤처, 창업 시뮬레이션, 창업 캡스톤 디자인, 그다음에 웹 콘텐츠 창작, 창직 과정 이런 다양한 분야들의 창업 강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창업 비효과 프로그램이 있는데 창업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지식함량과 만약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사업 성과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를 하는 이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교육을 진행을 했었고 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실제 이제 런칭을 해보고 그 런칭을 통해서 매출을 올리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iOS 앱 개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개발자가 돼서 앱스토어에 저희가 앱을 등록을 해보고 그 등록한 앱을 가지고 사업으로 해보는 과정으로 이런 교육 과정도 운영을 해봤고요.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들은 협상 전략 교육이라든지 가독성 높은 사업 기획서 작성법, 그다음에 프라이싱
교육 등 저희가 비즈니스 현장 뭐 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이런 교육들을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창업원을 통해서 창업에 성공하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에 컨텐츠를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뭐 12,000여 명이 넘게 지금까지 수강을 했다고 또 짚어주셨고요. 그중에는 실제로 창업에 성공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겠죠. 그중에 한 분이 지금 나와 계신 겁니다. 이제 대표님 스토리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송민표 대표님. 창업원의 창업교육센터에서 이제 글로벌 쪽으로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하시고 지원을 또 받아서 성공을 하셨다 그런 케이스인데 스토리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어떤 회사인 거예요? 저희 회사는 네. 처음에 이제 청각장애인 분들에게 운수업에서의 새로운 일자리를 열어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청각장애인 드라이버들과 이제 승객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고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을 운영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모바일 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차량을 호출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운수업을 뛰어드는 오토 기반의 지금 플랫폼 운송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창업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4년 차에 4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네. 어떠세요? 4년 차에 네네. 감회랄까요? 소회랄까요? 어떠십니까? 뭐 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고 그래요. 쉽지는 않지만 네. 뭐 계속해서 좀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신 거예요? 사실 뭐랄까요?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이라기보다 네네. 사회적인 책임도 함께 생각한 아이템이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데 네네. 어떻게 처음에 착안을 하셨어요? 처음에 제가 사회 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동아리에서 좀 활동을 했었어요. 예, 그 동아리 활동 중에 우리 주변에 어떤 사회 문제들이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우연히 이제 장애인분들 일자리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걸 통해 가지고 국내외 사례들을 살펴보다가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버나 그랩 같은 이제 라이드 쉐어링 업체를 통해 가지고 많은 청각장애인분들이 운수업에서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였던 게 그 종이에 글로 써서 소통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태블릿으로 옮겨서 한국에서 사업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객과 청각장애인 드라이버가 소통할 수 있는 어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네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일단 택시 안에 이제 태블릿 PC가 앞자리 그리고 뒷자리 승객석에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뭐 승객이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키보드를 통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광화문 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게 이제 변환이 되어서 텍스트로 기사님께 이렇게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원래 그런 동아리에서 이제 대학교 때 활동을 네네. 하셨다고 그랬는데 원래 이런 사회적 문제라든지 책임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좀 많으셨나 봐요. 학생 때부터? 뭐 누구나 다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비즈니스로 좀 발전시키는 부분에 좀 원래 관심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만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대학생이잖아요. 네네. 대학생이 반짝반짝거리는 아이디어가 그렇죠. 많을 수 있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비즈니스화를 한다. 소위 맨 땅에 헤딩일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은 또 창업원에 문을 두드리고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처음에 제가 아이디어가 있었을 네. 때 저희가 어쨌든 태블릿이라도 살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창업 동아리를 모집한다라는 그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만 가지고 우선 창업 동아리에 문을 두드렸고 다행히 이제 선발이 되어가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초기에 필요한 어떤 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또 사업 운영에 필요한 멘토링 활동들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대표님을 보는 담당자님의 기분도 궁금합니다. 아니 이런 대표 사례에 대표님이 좀 많이 언급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냥 뿌듯하시죠? 어떠세요? 네, 저희 학교에서도 좀 어쨌든 대표 사례로 많이 저희가 좀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어쨌든 강좌부터 시작을 해서 뭐 초기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성장을 한 거 보면은 굉장히 저희 이제 뭐 저희 실무자들이나 저희 교원분들 모두 다 되게 뿌듯해 하시죠. 이 창업을 하고 나서 진짜 고비라고 하잖아요. 네. 뭐 2, 3년 차에 온다는 분들도 있고 네. 4년 차를 일단 맞이했고 또 성장 중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앞으로가 또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뿌듯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럼 과정에서 이건 진짜 힘들었다라는 고비가 또 있었을까요, 대표님? 우선 아이디어만 가지고 처음에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적인 어떤 모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하지 못하고 그렇죠.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히 대학생들이 창업한 경우에. 사실 저희도 좀 그런 편이었고 이거를 이제 계속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걸로 쉽게 얘기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는 과정들 자체가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그거를 또 이제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되게 뭐 규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되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해 가시면서 네, 맞닥뜨리면서 또 해결하시면서 그렇다면 처음에 출발 단계에서는 이제 학교의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신 건데 누구나 다 지원을 해주진 않잖아요.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또 그거를 뚫고 선발이 되신 거예요? 우선 뭐 일반적인 심사 과정을 좀 겪게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제 기억으로는 이제 서류 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사업 아이디어를 이제 발표하는 대면 심사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그 선발되어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변에 이제 친구들 중에서 대학교 때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대표님처럼 이렇게 창업하고 쭉쭉 이쪽으로 계속 가는 분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혼자 살아남으신 거예요? 어떠세요? 주변에 아직까지 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고요. 그래요. 오. 그럼 창업에 도전하는 분, 아직까지도 도전하는 분도 있습니까? 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창업의 매력이 뭐예요? 우선 우리가 좀 구상했던 부분들을 실제 서비스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좀 매력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기존에 취업했을 때나 기업 안에서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를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은 좀 빠르게 그걸 실행해 볼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이 창업을 꿈꾸는 많은 학생들이 지금도 노력 중일 거란 말이죠. 선배로서 아까도 그랬고 진짜 이 선배의 조언이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 많이 들거든요. 어떤 조언 해주고 싶으세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어떤 실행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실행력. 하다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우리의 아이디어들이 실제 현장에 부딪히면 그 현장에서 오는 어떤 즉각적인 피드백이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겪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인내와 체력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내와 체력. 인내와 체력이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아이디어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버티는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4년차를 맞이하고 계시는데 진짜 고군분투를 계속해서 응원하겠고요. 창업을 꿈꾸는 학생에게 우리 프로그램 이것만은 활용해라라는 점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저희 학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어쨌든 강좌를 먼저 수강을 하는 게 제일 우선적으로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강좌를 통해서 본인이 맞는 자기가 원하고 있는 그런 분야의 지금 비교과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강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저희 이제 송 대표님께서 참여하셨던 창업 동아리 꼭 참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어떤 실생활에서 좀 실천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실제로 좀 많이 하시는 학생들에게 실제 현장에서 많이 하는 조언은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이제 네. 실제 학생들한테 조언을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상담이나 뭐 설명회를 할 때도 보면은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대학에서 창업을 저같이 이제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나 아니면 교수님들을 찾아뵈서 직접 문의를 하는 거를 좀 권장을 하고 있고요. 저와 같이 이제 창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이제 대학에 거의 대부분 다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뭐 각종 창업 교육이라든지 창업 지원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 학생에 맞는 컨설팅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제가 속해 있는 부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도 이제 타 부서와 연계해가지고 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하루에 이제 5분 정도를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을 어떻게 투자할까요? 5분을 네. 이제 저희 각 학교의 홈페이지를 정독을 하는 겁니다. 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은 네. 별거는 아닌 것 같지만 그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다양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고요. 뭐 취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역량 개발, 뭐 자기 개발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많이들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생각보다 이제 그런 정보들을 많이 못 얻어서 이제 혜택을 못 받는데 그리고 요즘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인원 제한을 두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좀 모집을 하고 있어서 되도록이면 이제 좀 더 빠르게 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교육이나 지원 프로그램들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루 5분이 쌓이면 그게 또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끊임없이 수집하는 것도 실행력의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고 싶으신 분들을 응원하고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취업 지원, 창업 지원 센터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자, 동국대 창업원 창업교육센터 안명선 담당자님, 코액터스 송민표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자리 한다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내용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